시작해 봅시다. 요게 자칫 잘못하면 건축 관련된 글인 걸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건축은 건축인데 이게 이제 무관한 문장을 만들기 참 좋아요. 이런 게 무관한 문장을 만들기가 이게 정말 좋게 돼 있어요. 이 글 자체가. 그러니까 건축학에 관련된 어떤 글처럼 비춰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건축학의 기술적인 측면, 건축학의 기술적인 측면, 이거를 가지고 무관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이 글은 건축학의 기술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무관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Architecture, 건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conceived 된다. conceiv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봐봐, receive가 받다죠. conceiv가 합친 거예요. 네, 합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품다라고 해석해요. 품다. 근데 품다가 생각을 품는 것도 품는 거지만 악의를 품는 것도 품는 거다. 그래서 임신이라는 뜻도 있고 생각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각을 품다, 악의를 품다. 그래서 건축학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넓게 인식되어진다. 그리고 디자인도 된다. 그러니까 건축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겨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realize, 실현된다. 여기에 반응하여. 이게 건축학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글은 건축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 건축에 대한 인식과 이거의 디자인, 설계와 그게 아키텍트가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간 좀 철학적 개념이죠. 건축학의 약간 철학적 개념이에요. 철학적 개념.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건축학의 기술이 아니라 건축학의 철학적 개념이에요. 어디에 반응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건축이 인식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고 실현되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한 반응? 현실에 대한 현존하는 상황이다. 뭐에 따라? 뭐에 반응하여? 뭐에 반응하여? 현실적, 지금 existing, 지금 존재하는 어디에 반응해서 건축이라는 것은 인식되고 디자인되느냐? 바로 set of condition이라고 그랬죠. set. 일련의 상황을 보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상황에 맞춰서 건축이라는 게 디자인된다. 현존하는 상황. 이게 이 글의 핵심이죠. 현존하는 상황. 건축은 현존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도 maybe functional. 현존하는 상황이라는 게 functional, 기능적 측면. 그러니까 기능적이라는 것은 기술적 개념이죠. 기술적 개념. 이 상황이라는 게 기능적으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 이 기도하고 in nature,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건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적 측면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말하는 게, 그러면 이제 1번 선택지는 뭘 물어본 거냐면, 선택지 1번은 우리가 저번에 배운 것처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functional, 요 사이에 뭘 집어넣을 수 있다? 부사.
이거 하게 펑셔널. 부사가 들어가고 이 형용사는 주어에 대한 설명, 보어라고 하죠. 그래서 어순을 물어본 겁니다. 어순. 주어, 동사, 보어.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그 사이에는 이렇게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거를 나타내거나 또는 they may be also reflect 무엇을 반영하냐? in varying degree 다양한 정도에서의 요게 핵심이에요. climate 뜻이 뭐예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기술적 측면으로 더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기후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반영한다. 어떤 분위기?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 정치, 경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나타낸 거냐면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에 인천국제공항이 있지. 그게 그냥 이 건축이라는 것이 순수하게 기능적 측면만 본 거냐? 아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휴게소를 이야기할게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제 와이프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처음 가던 날 한국에 와서 놀랬어요. 좀 감탄을 하더라고요. 화장실이 이렇게 좋냐고. 그게 우리나라의 기능적 측면을 반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었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까라는 정부가 고민을 했죠. 야,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자. 화장실을.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을 들어오면 외국인들이 다 감탄해요. 이렇게 좋은 공항이 드물거든. 이렇게 깔끔한 공항이 드물거든요, 실제로. 경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보이게끔 만들자라고 해서 처음에 뜯어고친 게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화장실은 세계적으로 깨끗해요.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외국을 나가보시면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드물 정도로. 이거를 반영한다, 건축은. 기술이 아니에요. 이 글의 핵심은 건축의 기술적 개념이 아니라 어떤 철학적, 사회, 정치, 경제적 분위기를 말한다. 그거를 반영한다. 현존하는 상황에 반응해서 건축이란 건 이루어진다. 라는 측면이다. 끝났네요.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글의 가장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기능적 측면도 있지만 근데 그게 여기서도 말했다시피 in nature. 그냥 건축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in nature. 건축이라는 것이 in nature. 본질적으로 여기서 nature는 자연이 아니죠.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건축은 어쩔 수 없이 특성상 기능적 측면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반영합니다. 이 글의 핵심은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서두에 말했다시피 얘는 무관한 문장을 만들기 매우 좋다. 왜? 학생들이 다 요지를 모르면 어딜 볼 거니까 건축은 기술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 글의 요지. 기능적 측면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다. 다양한 정도로,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거를 더 많이 나타낼 수도 있고 이걸 더 많이 하고 다양한 정도로 어쨌든 간에 이거를 반영한다. 건축이라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In any case. 여기서 이제 다양하니까 다양한 정도로 반영하는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어떤 경우든 간에 상관없이 뭐 많이 나타내든 적게 나타내든 이것은 뭐라고 가정이 된다. 이렇게 여겨진다.
that 이하라고 여겨집니다. 뭐라고 여겨집니까? 현존하는 상황. 이 상황이 여기가 어려워요. 현존하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아까 화장실 얘기했죠. 자, 보세요. 이 분위기를 건축은 반영합니다. 자, 화장실을 뜯어 고치기 전에 우리 휴게소에서, 우리 대한민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화장실을 짓기 전에 무엇부터가 첫 번째 무엇부터 했겠습니까? 화장실이라는 것을 왜 고치기 시작했어요? 만족스러워서, 불만족스러워서? 문제인식. 야, 우리나라 화장실이 너무 후진스럽지 않냐? 그렇게 해야 이걸 반영한다고요. 지금 현존하는, 지금 이거 just 존재하고 있는, 현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해야 반영을 하죠. 이 사회, 정치, 경제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래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신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현존하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자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지금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은 덜 만족스럽다. 그래서 it assumed 이렇게 여겨지고 it assumed 이렇게 여겨지고, 따라서 새로운 거, 따라서 새로운 게 나오지 않냐. 이해 갔죠?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심하셔야 돼요. less예요. less. 현존을 less하게 본다. 그러면 이제 선택지 2번은 뭐를 강조한 거냐면, 무슨 문법을 물어본 거냐면 비교급을 수식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Thank you much. 그러니까 예를 들면 good, better. 자, 얘를 한번 강조해 보시고 얘를 강조해 보세요. 좋아, 매우 좋아 하면 뭘 쓰면 돼요? very good 하면 돼요. 그럼 very better 할 수 있냐 이거지. 더 좋아, 매우 더 좋아.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very를 쓸 수가 없죠. good, better, best가 있죠. best는 뭘로 수식해요? very best 합니다. 그래서 원급과 최상급은 very가 가능한데 비교급은 very로 수식을 못해요. 그래서 뭘 써요? 이런 애를 써요. 알겠죠? 여기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much, even, a lot, far. way도 쓰죠. way better. 훨씬 더. 그래서 비교급 강조하는 애들은 조금 다르죠. 이렇게. less가 뭐의 비교급이에요? little, less, least죠. 여기는 좋다, 여기는 적다, 여기는 더 좋다, 더 적다, 최고로 least 적다, 최고로 좋다. 어쨌든 간에 현 상황을 만족스럽지 않게 여겨야 된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점, 즉 다른 말로 하면 less satisfactory, 더 적은 만족감을 현실에 대해서 느껴야 된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해 갔죠? 네. 이런 거를 혼자 공부하면 잘 안 보이죠?
자꾸 내 수업을 들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이 훨씬 더 덜 만족스러워서 그죠? 뭐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아마도 was 뭐뭐 할 것 같다. 더 바람직할 것 같다. 새로운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현존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죠? 그래서 existing과 new 이 단어를 less satisfactory와 desire로 바뀌었습니다. desirable인 바람직한이라는 뜻이죠. 이제 문장 끝났어요. 이거를 반영해서 이거를 리플렉트해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반복 시작됐다 얘들아. 반복. 이 글의 요지가 여기에 나와 버려 가지고 이제 반복이 시작됩니다. 반복입니다. 자, 이제 설명합니다. 설명. 반복이라는 것은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 이제 자세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요지를 요약해서 설명했잖아요. 요약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initial. phase는 단계죠. 따라서 디자인 과정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는 다 뭐다? 이런 것들을 하나 딱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recognition, 인식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첫 번째 인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죠. 현재 상황. problematic condition.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다. 지금 현 상황과 대한 인식, 그리고 나서 결정, find the solution. 내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오케이. 두 번째 단계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초기 단계죠. 초기. 인식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결정. 그러니까 아직 해결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결정. 야, 이제 오케이. 그러면 해결 한번 해보자. find, 찾아내겠다. a solution to it.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 problem condition,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을 한번 해보겠다. 여기 옆에 글씨가 안 보이네요. 칠판에. 근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이네요. 여기까지. 이게 더 적은 만족이죠. 현재 상황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써볼까요? 따라서 문제를 인식해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죠. 결심. 그래, 한번 해결해 보겠어 라고 결심하는 게 첫 단계다. 따라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above, 결국에는 purposeful, 의도적인 노력이다. 결론을 이렇게 냈어요. 이런 결론이 빈칸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요지에 따르면 이 요지는 건축이라는 것은 정치, 사회, 경제를 현존하는 것을 반영시킨다. 문제를. 따라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바로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의식을, 문제를 인식하고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디자인이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초반에. 이 글은 건축의 기술로 가면은 망하는 겁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라 건축이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봐서 결론을 냈어요. 이런 거에 의해서 자, 디자인이란, 건축의 디자인이란 무엇이다? 나의
의지. 이거는 문제 해결 의지죠. 그죠? 의지의 노력이다. 나의 의도된 노력이다. 멋있는 얘기죠. 이 단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purposeful. 내가 의도하는 의도적 노력이다. 이게 바로 디자인이다. 건축이란 의도된, 의도라고 할게요. purpose니까. 의도된 노력이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철학적이죠, 철학. 내가 초반에 말씀드린 건축의 철학이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건물에 햇빛이 잘 안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그걸 해결해 보자. 야, 통유리로 가. 의도된 노력이다. 뭐를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멋있죠, 글이. 따라서 디자이너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반드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의도된 노력이니까 따라서 해결을 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디자이너, 건축가,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첫 번째, 다큐멘트를 해야 된다. 보고를 해라. 정보를 수집해라. 그래야 분석을 한다. 분석을 해야 뭐가 나온다?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돌아갈 데가 없네요. 문제인식. 이 글에 첫 번째 나왔던 것이 건축은 문제인식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디자이너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된다. 이 얘기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다큐멘트,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존하는 상황, 문제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문제인식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런데 동사가 여기 접속사가 나왔죠? 그러면 숫자 뭐세 세야 돼요? 뭘 세야 돼요? 동사 개수 세야죠? 네. 동사 개수 세야 되잖아. 동사 개수 세야 되잖아. 접속사 나왔으니까. 동사 개수 세라고. 언니, 동사 개수 세라고요. 이거 소리 좋은데? 이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북 치는 소녀. 언니, 다큐멘트가 동사로 쓰였네요. 알아? 그러면 접속사 있으니까 동사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문제를 인식하려면 그 앞 단계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는 정보, 문제가 뭐냐라는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문제가 뭐지? 문제가 뭐지? 를 잡으려면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을 해야 문제점을 인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relevant, relate죠. 연관되어 있는,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적절한. 왜 적절하냐? 연관이 돼 있으니까. 연관되어 있는 적절한 정보를 수집해야죠. 컬렉트를 해야죠. 그 정보들이 뭐 할 정보들입니까? 분석할, 분석될. 알겠죠? 여러분들 또 또 1학년 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 시작하죠? 주관식 영영 단어 정답이 analysis 였죠. 이건 명사, 이건 단수, 명사 복수는
analyses가 복수. 정답이 이거였죠. 그리고 analyze는 동사. 분석하다. 그래서 분석이 될 데이터. (1 학년 1학기) 때 추억이 새록새록 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억나요? 채점하면서 눈물을 찔끔 훔쳤던. 따라서 여기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계속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봐봐요. 반복을 하잖아요. 문제점의 인식이 건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인식을 하려면 디자인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분석하려면. 그래야 문제점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단계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 Since 뭐 하기 때문에 the nature. 자, 해결이라는 것의 본질이 특징, 특성, 본질. 그거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바로 뭐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정의되어지느냐. 문제를 정의한다가 결국에 여기서 말했던 문제점 인식을 말합니다. 문제점을 인식하려면 문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지 문제를 인식할 수 있냐 이거죠. 박수. 자, 이거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충분히. 그래서 정리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무관한 문장으로 빠지지 않게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건축의 철학적 측면을 설명하겠다. 디자인 건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능적 측면도 있긴 하지만 기능적 측면, 펑셔널한 기능적은 기술적을 말하죠. 기능적 측면을 말할 수 있지만 즉 사회, 정치, 경제의 현재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 건축이다. 따라서 반영하는 것, 정치 모든 반영을 하는 것이 건축인데 그 건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는 첫 번째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 그래서 디자인이라는 것을 뭘로 하고 설명했어요? 아까 뭐에 대한 디자인이라는 것을 정의내는 게 뭐였어요? 의도를 가진, 내가 인식을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뭐다? 노력을 말한다. 영어로 의도된. 목적이 영어로 뭐야? purpose. 의도적이니까 purposeful 노력. 이런 똑바로 정신 안 차려요? 의도된 purposeful 노력. 이 끝까지 가겠다라는 것이 노력이잖아요. endeavor. 오케이? 네. 오케이. 키워드 purposeful endeavor가 디자인의 정의입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디자인이란 의도된 노력인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죠. 인식하려면 뭘 찾아야 돼요? 다큐멘트. 보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collect. 정보를 모아야 되죠. 그렇게 해야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정의가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도된 노력이에요. 디자인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중요하죠. 다시 한번 디자인은 뭐다? 의도된 노력이다. 그러면 그 의도가 무슨 의도예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예요. 그러려면 뭐가 중요해? 문제가 뭐냐가 중요하다고. 문제가 뭐냐 인식을 하려면 마지막에 분석하고 정의 내려야죠. 그러니까 적절한 정보를 모으고 적절한 정보를 다큐멘트 보고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중요합니다. 서술형 여기서 하나하나 나와라. 이거는 얘네 둘이 뭐지?
이거 사이에 끼고 이거 뭐지? 그건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그 뭐지? 그 평평구조? 그건 줄 알았어요. 병렬구조. 맞아요. 그건 줄 알았어요가 아니라 그거 맞아요. 근데 어디하고 병렬구조인 줄 알았다고? 아, 이그지스팅하고? 야이씨. 여기 봐. 여기 봐봐. 병렬구조를 모양으로 풀면 내가 함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봐. 여기 이그지스팅은 현존 하는이에요. 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고. 분사예요. 분사. 현존 하는이고. 그럼 얘는 모으는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돌아다니면서 모아요? 이게 모으는이에요? 모으는 것이지. 그러면 벌써 안 맞잖아. 여긴 동명사여야 되고 저기는 분사인데. 모으는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모아요? 안녕, 난 데이터라고 해. 좀 줄래? 모여진이죠. 그렇게 쓸 거면은 이게 분사로 쓸 거면 collected죠. 모인 정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은 함정이라니까. 병렬구조가. 함정이라니까. 여기는 must가 빠진 거죠. must. collect. 그래서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일, 정보를 찾아서 모아야죠. 그래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을 뭐지? 라고 정의를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문제점을 인식하죠. 자, 시험 때가 다가오면 이 지문은 꼭 한번 정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2배속으로 돌려가지고. 아셨죠?